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 거친 파도를 겪었고, 솔직히 이번에는 충격이 꽤 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90억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죠. 비트코인은 약 9% 하락해서 11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16% 이상 급락했고요. BNB는 1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단순한 조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리셋에 가깝죠. 다음 움직임을 위한 정리 단계, 즉 시장이 한번 숨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꽤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캔들 하나하나를 과하게 분석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은 조용하고 트레이더들은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오래 버텨온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시장이 숨쉬는 방식이란 걸요. 시장은 약한 손들을 먼저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달리기 시작하니까요. 자, 비트코인은 현재 11만 달러 구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10월 중순까지 유지된다면 11월에는 또 한 번 상승을 준비하는 조용한 회복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더리움의 차트는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기본적인 펜더멘털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스테이킹 활동이 활발하고요. 아비트럼이나 베이스 같은 레이어 2 네트워크로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매집 중이고요. 이는 확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시장의 잡음이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 시장 심리는 복잡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두려워하고 일부 고래들은 매집을 시작했으며 기관 자금도 조용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을 재앙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자금이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하락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디파이의 중심축입니다. 가스비는 낮아졌고요. 거래량은 잠시 식었지만 개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유동성의 물결이 들어오면 ETH는 다시 4,000달러 위로 오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BNB는 의외로 안정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조정받는 와중에도 1090에서 1100달러 근처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바이낸스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치패드, 스테이킹 풀, 스마트 체인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BNB는 전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방어형 알트코인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지금 올해 가장 극적인 부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수개월간의 FUD를 이겨낸 뒤 솔 생태계는 다시 NFT와 디파이 활동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여전히 탄탄하고요. 지금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체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솔라나는 그 초반 흐름을 이끌 주인공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밈코인의 카오스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입니다. 하락할 때는 빠르게 떨어지지만 신뢰가 돌아오면 그보다 더 빠르게 반등하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밈코인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감정적인 한쪽 면이기도 하죠. 이번 주 페페, 시바이누, 도지코인 모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페페는 약 30%, 시바이누는 약 20%, 도지는 약 25% 하락했죠. 하지만 이 시장을 몇 년 동안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할 패턴입니다. 밈코인들은 이런 조정장에서 강하게 떨어지지만 시장이 다시 초록불로 바뀔 때 가장 먼저 깨어나는 종목들이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밈코인은 순수한 커뮤니티의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공포가 사라지고 시장에 활기가 돌아오면 사람들은 빠른 모멘텀 플레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밈코인들이 다시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밈코인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스테이킹 시스템이든
자체 수합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유틸리티든 말이죠. 그런 토큰들만이 매번의 사이클을 견디고 살아남았고요. 나머지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민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바로 그 프로젝트, 페페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프리세일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목표치인 731만 달러 중 이미 722만 USD 이상이 모였습니다. 현재 토큰 가격은 원유 6666615구,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률은 여전히 연 22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완전히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어요. 한국어 버전이 추가되었고 실시간 카운트다운 타이머도 있습니다. 거의 최종 프리세일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단순한 소음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명확한 개발의 증거입니다. 팀은 현재 12월 거래소 상장을 준비 중인데 이 타이밍이 시장 주기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되고 유동성이 다시 중형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올 때 바로 그 시점이 페페토 같은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지갑 연결, 모금 현황, 스테이킹 대시보드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번이 상장 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듣고 넘기지 말고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마켓 브레이크 다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이더리움, BNB, 솔라나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밈코인들이 잠시 식어 있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하락은 단기적인 조정에 가깝습니다. 모든 시장은 큰 움직임 전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시장을 지켜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디스클레이머.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